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내년에 겪을 강세장에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17년과 21년도 사이클에 썼던 매매 실수들을 가볍게 복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5년도 불장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쯤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할까요? 제 경우는요, 25년도에 불장이 분명히 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코인을 언제 팔 것인가, 얼마에 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잘했던 점, 못했던 점을 좀 복기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첫째, 2017년도에 제가 했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일단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한 점은요. 이게 빈말이라도 아무거나 쓰려고 해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다가 영상 찍기 직전에 하나 생각난 게요. 아, 내가 그래도 선물은 손을 안 댔구나. 선물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하잖아요. 요걸 안 했구나. 여기에 높은 점수를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잘했던 게요. 대신에 실수, 실력인 거죠, 사실. 잘못했던 건 정말 차고 넘칩니다. 일단 단타가 그냥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알트는 물론이고요. 비트랑 이더도 항상 단타로 접근을 했었고요. 우량 코인이 뭔지 이런 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모 매수에도 제 전공이었죠. 일가견이 있었는데 그냥 오르내리는 급등 코인 이런 거 정말 뛰어들었고요. 특히나 상장이라도 한다. 여기서 얼마를 먹고 빠질까 항상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트코인의 몰빵이었죠. 비트 이더가 웬 말입니까? 당시에 일본에 ATM기가 설치됐다는 A다. 그리고 로켓 쏜다는 퀀텀, 이자를 준다는 중국의 이더리움 네오, 이런 데 몰빵을 했다가 마이너스 97%막 이렇게 갔던 기억도 나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힘들었던, 정말 뜨거워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때는 실력도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훈수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단타 좀 해봤다고 3분봉 봐야 되고 15분봉 봐야 되고 무슨 이동평균선에 무슨 수만 가지 이론을 섭렵하면서 막 지적질을 했었죠. 제가 잘한다고 착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남의 돈을 제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돈을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다 날리고 사라졌었겠죠. 근데 왜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009년도에 정말 얄팍한 성공이 있었구나. 이거 성공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2009년도에는 처음으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2008년 말에요. 그래서 2009년 초에는 정말 원숭이가 사도 주식시장 모든 종목이 다 회복이 됐었거든요. 워낙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우연찮게 월급을 받으니까 이제 재테크든 뭐든 해봐야겠다 하면서 뭘 정말 사기만 하면 오르는 겁니다. 이게 제 실력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주식을 잘해. 나는 단타를 잘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훈수 두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력도 없는 게. 그러면서 또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너 탓해야죠. 오전반 선생님한테 너 때문이다. 그리고 왜 거래소를 갑자기 정부가 폐쇄를 하느냐? 정부가 미쳤다. 그리고 정말 이때 당시엔 정말 사기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기꾼 너네들 탓이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 정말 엄청난 손실을 회복하는데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4년 만에 회복이 된 것도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회복했는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두 번째, 18년에서 20년도, 그러니까 불장 오기 직전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이때는 그 잃은 돈, 17년도에 다 사라졌던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용 썼던 선물 빼고는 정말 온갖 것을 다 해봤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점이 있어요. 잘한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당연히 이때도 단타만 그냥 온종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 재밌는 건 단타도 하면 할수록 는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보다 확률이 올라갑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단타 실력이 조금 올라갔는데 재밌는 건 그래도 제가 잘한 거는요. 이 단타 실력으로 버는 것보다 장기 투자의 수익이 압도적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걸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장투 수익은 오전반 선생님이 이때 당시 계속 샀었다고 했었고요. 저는 계속 이때 3년간 단타만 쳤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깨달았다. 아무리 단타를 잘 쳐도 장기 투자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절대 못 이긴다는 걸 이때 제가 깨닫습니다. 그때 당시 단타 실력 예전에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오스 블랙이라는 뭐 하루 만에 뭐 새벽에 뭐 몇 시간 만에 한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네요. 한 600원 정도 했던 게 한 100원, 200원까지 순식간에 떨어졌던 새벽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었죠. 항상 10 떨어지면 2 튀어오르고 10 떨어지면 2 튀어오르고 10 떨어지면 3 튀어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2 오르는 거, 3 오르는 거 이 튈 때마다 정말 매도를 쳐가지고 그날 새벽에 정말 날새서 돈을 벌고 뜬 눈으로 회사를 갔던 게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또 오픈 코인이라는 뭐 지금은 사라진 걸로 기억납니다. 스캠 코인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오픈 코인 아시는 분들 오래된 분들이거든요. 쿠코인이라는 거래소에 오픈이라는 코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킹 같이 맡기면 한 내년쯤에 양을 두 배로 불려서 주겠다. 뭐 이런 컨셉을 가진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뭐 좀 유튜버도 있고 막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2원 정도 하던 게 이거 나중에 100원 간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쿠코인에 다 집어넣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나마 제가 뭐 좋았던 건 이제 저는 의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집어넣는데 만약 내가 못 빼거든요. 1년 후까지 못 빼요. 그러면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더리움을 보내서 그걸로 막 단타를 그 떨어지는 오픈 코인을 가지고 단타를 쳐서 이더리움의 개수를 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만큼 단타를 많이 치니까 실력은 조금씩 늘 수는 있더라. 요거를 알았긴 하지만 여전히 저의 실수이자 실력은 여전히 단타 마인드, 단타만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알트코인만 하는 거죠. 이 마인드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뭔가 정말 죽을 뻔한 경험, 뭐 정말 큰 충격을 받아야 이게 바뀌는데 이게 다행히도 오전반 선생님 때문에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3년간 18, 19, 20년 내내 월급으로 보너스로 계속 사모은 사람이랑 저처럼 맨날 단타를 친 사람과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내내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점에. 보통 3년이면요. 그냥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비정상이고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격차가 지금도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하구나를 깨달았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0년도 말에서 21년도 제가 그나마 정신을 차렸던 저번 사이클의 후반기. 그래서 이때부터 뭐 글도 쓰고 뭐 유튜브도 뭐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21년도 10월에 이때 당시는 그래서 사이클 탑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오전반 선생님이 친절히 알려줬죠. 21년도 10월 이쪽 저쪽으로 해서 비트코인은 정점이 올 것 같다. 이걸 알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걸 실수를 했었느냐 보시면 가격으로 타겟팅을 합니다. 물론 기간도 알고는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1년도 한 10월, 11월쯤에 아마 대부분의 99%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1억 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번 4월에 8천 얼마 갔으니까 이번에는 1억은 당연히 뚫겠지 하면서 기다리는데 웬걸 8천 몇백만 원에 이제 뚫고 밑으로 다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반드시 퇴각의 마감 기한, 그냥 마감이 아니고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오면 무조건 튄다. 퇴각에 대한 마감 기한을 제가 정하지 않았던 게 제가 그 당시 다 빠져나오지 못했던 뭐 팔고 뭐 다 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다 빠져나오지 못했던 좀 결정적인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내년으로 적용을 해보면 뭐 비트코인이 2억이든 3억이든 좋은데요. 마감 기간, 뭐 예를 들면 25년 끝나기 전까지 목표 가격에 못 도달하면 25년 말을 기준으로 그냥 다 빠져나간다. 이런 걸 반드시 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배운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뭐 실수라고 한다면 여전히 많은 알트사랑 이거는 그냥 제 실력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트이더 없는 건 그냥 실력이 없는 거다. 저는 제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포트폴리오에 비트이더 50%, 각 알트코인 3% 이내, 현금 10% 이내, 뭐 현금 없으면 만들어내는 재주 있어야 된다. 뭐 계속 부르짖었던 게 그 이유입니다. 저라고 알트코인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 법칙,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실력이다. 아직도 뭐 멀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 사실 이거는요, 답이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해결을 못 했는데요. 못 팔거나 일찍 판 친구들, 알트코인이요. 뭐 상승률이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애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정말 큰 후회들이 나오는데요. 저의 경우는 디센트럴랜드가 그의 경우입니다. 너무 일찍 파는 거죠. 저도 항상 100원, 200원, 300원, 100원, 200원, 300원을 보는 친구가 7,000원을 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막 큰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뭐 2,000 얼마? 뭐 3,000원도 가기 전에 다 팔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7,000원 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엔진 코인도 비슷한 경우죠. 이것도 뭐 100원, 200원, 100원, 200원 하다가 뭐 6,000원 갔었거든요. 이거는 제 경우는 아니지만 6,000원까지 간 걸 본 사람들은요. 뭐 지인들은 정말 더 갈 줄 알았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목 가격으로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안 오면 알트코인의 경우는 그냥 쭉 폭락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가격으로 떨어져 버려서 일찍 저는 팔았지만 못 파는 분도 생긴다. 뭐 엑시 인피니티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석대로 비트 간 다음에 이더 간 다음에 뭐 메이저 간 다음에 자발트 이게 이제 정석이긴 한데 정석대로 가지 않는 친구들을 제값 주고 파는 거 글쎄요, 저는 거의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제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냥 많이 올랐을 때 대충 싸게 판다. 이게 제, 뭐, 그나마 뭐 결론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답이 없다는 점, 지금도 제 숙제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저를 판단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이미 과거에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투자 근육을 키운 채로 맞이하는 그래도 첫 번째 이제 사이클, 불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때 당시 잘한 게 있다면 제가 이제는 하나 뭐 자신감 있게 외칠 수 있는 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 매수, 떨어질 때 사는 거, 더 떨어질 때 사는 거, 더 떨어질 때 현금 꼼쳐놨던 거, 이 숨겨둔 걸로 사는 거, 요거에는 그래도 좀 자신감 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요거는, 저의 뭐 장점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투자하는 내내 하락했거든요. 투자하는 내내 조정장, 항상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일상생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잘한 점을 꼽아보자면 이제 매수량이 22년도에도 살려고 뭐 꾸역꾸역 노력은 했겠지만 그때보다는 23년도에 좀 더 많이 샀던 거를 뭐 잘한 뭐 굳이 꼽자면 이게 잘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위주로 샀던 거는 뭐 작년에 아무 때나 샀어도 당연히 지금 현재 플러스겠죠. 비트 이더를 드디어 제가 사기 시작했다고 뭐 잘한 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알트코인은요, 뭐 올해 산 거는 물론이고 작년에 샀던 것도 일부는 손해를, 마이너스를 보는 경우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24년도에 조금이라도 샀으면 그 코인은 이제 좀 막 하락으로 치닫고 있긴 하겠지만 이게 게임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트코인은 그냥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게임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고 좀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실수를 몇 개 좀 써봤는데요. 23년도에 많이 산 것까진 좋았는데, 하나 안타까운 건 상반기에 더 쌌을 때보단 하반기에 더 많이 샀다는 겁니다. 당시에 뭐 큰 돈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현금 사정이 그랬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그냥 실력인 거죠. 뭐 다 당연히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사정이 뭐 어쩌다 저쩌다 다 뭐 그렇게 핑계인 것 같습니다.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나마 올랐던 하반기에 많이 샀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은 겨울과 봄 사이를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 대량 매수를 할 때요. 한번 그때 이제 타이밍을 한번 째려 보면서 나중에 한번 또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22년부터 현재까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과거보다 큰 실수를 하는 비중은 정말 많이 낮아졌겠죠. 왜냐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 죽겠구나. 이러면서 계속 법칙을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23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본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뭐 테라누나나 FTX나 뭐 박상기의 난이나 뭐 부다 빔이나 코로나 빔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고 뭐 그냥 하던 대로 정석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뭐 최근도 그렇고 멘탈이나 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는 그래도 제 뭐 잘한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론에 와 봤는데요. 일론 머스크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성공의 아이콘이죠. 근데 이 머스크도 어릴 때는 사업은 하고 싶었지만 당연히 실패가 두려웠겠죠.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1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만약 사업에 실패를 해서 파산을 하면 정부 보조금이나 받고 평생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 하루에 1달러 가지고 피망, 핫도그, 오렌지, 파스타만 먹으면서 게임만 온종일 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나 실패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상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실행을 해본 거죠. 근데 의외로 1달러로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살아봤다고 하는데 의외로 할만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최악이라고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 이제는 실패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머스크는 그때부터 이제 막 사업하고 싶은 거 뛰어들면서 사업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악을 생각을 해봤고 거기에 일부러 체험해보고 뛰어들어가 봤다는 점이 많이 배울 점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내 선택으로 했던 실수들만 온전히 내 투자 근육으로 저는 남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었고 그때 당시 얻은 게 뭐였는지 지금 안 되는 건 고칠 수 있는지 이번 연휴 기간 때 간단히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